관성, 재성, 식상, 쉽게 풀어보기. 사주 기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주 명리학의 기본 중 기본이자 앞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관성, 재성, 식상인데요. 이 단어들만 들어도 벌써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사주는 결국 오행 간의 관계와 음양의 흐름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십시는 바로 그 관계에서 파생된 인생의 작용을 상징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개의 챕터에 걸쳐 관성은 무엇이고 재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식상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개념을 설명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 천천히 짚어볼게요. 초심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러나 본질은 정확하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성, 나를 통제하는 힘. 사주명리에서 관성이란 나를 극하는 오행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나는 일간, 즉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날의 천간을 뜻하며 관성은 이 일간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관성은 인생에서 규칙, 통제, 책임, 사회적 압력과 같은 상징을 가집니다. 관성을 분류할 때는 반드시 오행의 관계와 음양의 일치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오행과 상대 오행 간의 극하는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음양의 각고 다름입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갑, 양이라면 이를 극하는 오행은 금입니다. 이 금이 경금이면 같은 양이므로 편관, 신금이면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됩니다.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이니까 관성이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음양까지 맞춰야 정확한 십신이 나옵니다. 관성은 사회적 규율, 제도, 권위, 명예 같은 것과 연결됩니다. 특히 정관은 공적이고 정통적인 권위를 의미하고 편관은 다소 불안정하거나 비정규적인 압력 혹은 도전과 같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관성은 사주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성이 강하면 인생에 있어서 규칙과 법을 중시하고 약하면 다소 자유롭거나 무책임한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하다, 약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작용하는가입니다. 정리하자면 관성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다. 음양이 같으면 편관, 다르면 정관으로 나뉜다. 관성은 인생의 규율과 책임, 제어의 에너지를 뜻한다. 앞서 관성의 기본 개념과 분류 방식,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성이 사주 내에서 어떤 구조로 작용하며 다른 십신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성은 기본적으로 나를 누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 너무 강하면 일간의 활동력이 제약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관성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 통제나 규범이 느슨해져 자유로우나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균형입니다. 관성이 적절할 때 사람은 사회적 질서 속에서 책임감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관성과 다른 십신들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성과 인성의 관계. 인성은 나를 생하는 오행입니다. 이 인성이 강할수록 관성의 힘을 버텨낼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즉, 인성이 충분하면 관성의 통제를 받아들이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성과 식상의 관계.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이며 관성과는 상극의 위치에 있습니다. 식상이 강할수록 관성의 제약을 뚫고 나가려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은 자유롭고 창의적이지만 관성이 약하면 무질서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성과 재성의 관계. 관성과 재성은 직접적인 오행 관계는 아니지만 인생 목표나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균형 요소입니다. 관성은 책임이라면 재성은 욕망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 두 요소는 조화를 이룰 때 안정적인 성공과 도덕적인 성장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즉, 관성은 단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성, 식상, 재성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전체 사주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는 사주를 해석할 때 유연성과 현실적인 적용 능력을 길러주는 핵심 틀입니다. 요약하자면 관성은 통제의 힘으로 강약보다는 균형이 중요하다. 인성은 관성을 지지하고 식상은 관성과 충돌하며
재성과는 인생 목표와 관련된 축이다. 사주는 이들 십신 간의 구조적 균형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재성, 내가 얻고 싶은 대상. 이번 챕터에서는 사주에서 재성이란 무엇인지, 그 원리와 분류 방식,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욕망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일간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오행을 제어하느냐에 따라 재성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음양이 같으면 편재, 다르면 정재로 나뉘게 되죠. 예를 들어 일간이 을목, 음이라면 내가 극하는 오행은 토입니다. 토 중에서 무토, 양이라면 음양이 다르므로 정재, 기토, 음이라면 음양이 같아 편재입니다. 정재는 안정적인 자산, 정규적인 수입, 성실하게 얻는 물질을 뜻합니다. 반면 편재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큰 돈, 혹은 자유로운 수익, 비정규적인 재물을 의미하죠. 재성은 단순한 돈 이상의 개념입니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 예를 들어 사람, 권리, 기회 등도 재성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재성이 강한 사람은 욕망이 크고 세속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도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착각입니다. 재성은 반드시 관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욕망이 너무 앞서고 이를 통제할 관성이 없다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성이 지나치게 약하면 현실에서 성취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다. 음양이 다르면 정재, 같으면 편재로 구분된다. 재성은 돈, 소유, 욕망을 상징하며 반드시 관성과 균형이 필요하다. 이제 재성이 사주 내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다른 십신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재성만 떼어놓고 해석하기보다는 주변 십신들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보다 정확한 사주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로 재성과 관성의 관계를 봅시다. 재성은 내가 얻고자 하는 대상이라면 관성은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둘은 인생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재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욕망이 넘쳐 방탕하거나 무절제할 수 있고 관성이 이 재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균형 잡힌 삶이 됩니다. 반대로 관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재성이 약하면 현실적인 성취가 어렵고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안정만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성과 식상의 관계입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내가 밖으로 발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식상이 있어야 재성이 활성화됩니다. 즉, 식상은 재성을 극함으로써 재물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는 거죠. 식상이 없으면 재성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식상이 강한데 재성이 없으면 방향 없는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십신은 생산과 수익의 관계로 자주 연결됩니다. 세 번째, 재성과 비겁의 관계입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 나를 돕거나 때로는 경쟁하는 존재입니다. 비겁이 강하고 재성도 강하면 경쟁을 통해 재물을 얻는 구조가 되지만 동시에 갈등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견이 강할 경우 재물을 나누거나 빼앗길 가능성도 내포합니다. 그래서 재성을 보기 위해선 비겁과의 양상을 반드시 같이 분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성은 독립적으로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식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지, 관성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추는지, 비겁이 이를 나누지 않고 지킬 수 있는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재성은 식상과 연결되어 수단과 결과, 구조를 이루고 관성과는 욕망과 통제의 균형을 상징하며 비겁과는 소유와 분배의 갈등 관계로 작용합니다. 식상, 내 안의 표현과 생산력. 이제 마지막으로 식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식상은 사주에서 내가 생하는 오행을 의미하며 매우 능동적이고 표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상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나의 생산력, 창의성, 말과 행동, 심지어 성격적인 개방성까지 반영합니다. 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입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병화, 양이라면 내가 생하는 오행은 토가 됩니다. 토 중에서 무토, 양은 음양이 같아 식신, 기토, 음은 음양이 달라 상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신과 상관이 단순히 창의성이나 표현력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과 태도까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식신은 부드럽고 안정된 표현, 예의 바른 태도, 지속적인 생산과 같은 느낌입니다. 상관은 자유롭고 직설적인 표현, 때로는 반항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식상은 사주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 흐름을 담당합니다. 내가 밖으로 얼마나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결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바로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상은 재성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식상이 강해야 재성이 움직이고 재성이 작동해야 물질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식상은 단순히 생산만이 아니라 표현 그 자체이기도 하므로 말, 행동, 글쓰기, 예술, 창작과 같은 활동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식상이 사주에서 강하면 사회적 표현력과 창의력이 높고 약하면 내면의 표현이 억제되거나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이며 표현과 창의성의 상징이다.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으로 나뉜다. 식상은 재성을 움직이는 기반이자 내면의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하는 통로이다. 앞서 식상이 표현력과 생산력, 그리고 창의성을 상징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식상이 다른 십신들과 어떤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사주 전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구조는 식상, 재성, 관성이라는 흐름입니다. 식상은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에너지, 재성은 그로 인해 얻고자 하는 대상, 관성은 그것을 관리하거나 사회적으로 조율하는 힘입니다. 이 세 요소는 마치 에너지의 순환 구조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상이 없으면 재성도 작동하지 않고 재성이 없으면 관성의 의미도 흐릿해지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식상과 재성. 식상은 재성을 극함으로써 재물을 생산합니다. 이 구조는 노력은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상이 강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반대로 식상이 약하면 재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식상과 재성의 오행적 흐름이 자연스러울수록 삶에서 노력과 성과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식상과 관성. 이 관계는 충돌의 구조입니다. 식상은 내 표현이고 자유이며 관성은 사회적 규율과 제한입니다. 식상이 강하면 관성을 밀어내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관성이 강하면 식상의 표현이 억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상과 관성은 서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식상이 너무 강해 관성을 억제하면 사회적 규율을 무시하게 되고 관성이 너무 강하면 창의성과 표현이 억제되어 답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식상과 인성. 식상은 인성으로부터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탄생합니다. 인성이 나를 보호하고 그 결과 내가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관계는 내면의 안정, 외부로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인성이 튼튼해야 식상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종합하면 식상은 단순히 창의성의 상징이 아니라 인성과 관성, 재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성과 방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만큼 식상의 강약은 나의 표현 능력과 생산성,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식상은 재성으로 이어지는 창의적 수단이며 관성과 충돌하며 균형을 요구하고 인성으로부터 기반을 받아 자라난다. 식상의 작용은 삶의 방식과 표현, 창의력, 그리고 성취의 패턴을 결정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